정동원이 요양원 행사에 깜짝 등장했다. 서울 외곽, 겨울비가 잔뜩 머금은 회색 하늘 아래 한 요양원의 작은 강당은 이른 오후부터 이상할 만큼 분주했다. 스피커 테스트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마이크에 하나, 둘 하는 소리가 끊임없이 섞여 들어갔고 무대 뒤편에서는 사회자가 대본을 다시 접었다 펼치기를 반복했다. 몇몇 직원은 굳이 필요하지도 않은 장식을 만지작거리며 손끝의 떨림을 숨기려 애썼다. 행사 이름은 연말 감사 음악회. 겉으로는 흔한 의문 공연 같았지만 강당의 공기에는 어딘가 다른 결이 있었다. 오늘 이 자리에는 특별히 발표할 것이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직원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말을 아꼈고 요양원 로비에는 평소보다 많은 꽃바구니가 놓여 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오기로 약속이라도 한 듯. 하지만 정작 그 소문이 누구를 향하는지 아무도 정확히 말하지 않았다. 1. 오늘은 조용히 넘어가면 좋겠는데요. 무대 아래 맨 앞줄, 휠체어를 탄 할머니 한 분이 손등으로 무릎을 두드리며 중얼거렸다. 이름표에는 김정화, 82라고 적혀 있었다. 그녀는 예전 같았으면 이런 행사에 가장 먼저 박수를 보내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오늘은 달랐다. 눈가에는 이미 하루 종일 마르지 않은 듯한 불안이 어려 있었다. 정화 어르신, 춥죠? 담요 더 덮어드릴까요? 젊은 요양보호사가 다가와 부드럽게 묻자 정화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괜찮아. 오늘은 그냥 조용히 넘어가면 좋겠어. 말끝이 흔들렸다. 보호사는 그 이유를 알 것 같으면서도 확신할 수 없었다. 어르신들이 서로 속삭이던 소문이 떠올랐다. 오늘 누군가가 온다. 아주 특별한 사람이. 하지만 누군가의 기대는 누군가의 공포와 맞닿아 있을 수 있다. 기대가 커질수록 실망이나 상처도 그만큼 커진다. 정화는 무대 위 커튼을 한참 바라보다가 손에 쥔 작은 종이봉투를 조용히 가슴 쪽으로 끌어당겼다. 봉투는 몇 번이나 접혔다 펼쳐진 흔적이 있었다. 겉면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단 2글자만 적혀 있었다. 동원. 2. 리허설이 끝나지 않는 이유. 무대 위에서는 리허설이 계속됐다. 사회자는 환하게 웃으며 오늘도 즐거운 시간이라고 외쳤지만 그 웃음이 어딘가 과장돼 보였다. 음향 담당자는 볼펜을 입술에 갖다 대고는 자꾸만 무대 뒤편을 힐끗거렸다. 행사 담당 팀장인 박은지 37는 손목시계를 확인한 뒤 휴대폰을 손에 쥔 채 통화 버튼만 수십 번 누르다 말았다. 팀장님, 연락 안 돼요? 후배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은지는 입술을 깨물었다. 연락이 안 되는 게 문제가 아니었다. 사실 연락은 이미 왔었다. 다만 그 내용이 너무 짧아 오히려 더 불안했다. 10분.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커튼은 제가 열게요. 문장 하나. 설명 없음. 발신자 번호는 비공개였다. 은지는 이 행사를 기획하며 예상치 못한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했다. 하지만 비공개 번호로 제가 커튼을 열겠다는 메시지를 받는 순간 그녀는 알 수 없는 긴장에 휩싸였다. 요양원에서, 연말 감사 음악회에서 누가 커튼을 직접 열겠다고 말하는가. 그리고 더 이상했던 건 행사 프로그램 순서표였다. 누군가가 전날 밤 몰래 수정해둔 듯 마지막 순서가 비어 있었다. 특별 순서 비공개. 3. 강당을 가르는 낯선 발자국 소리. 오후 2시 정각. 강당의 조명이 한 번 깜빡였다. 누군가 전기 패널을 건드린 것처럼 잠깐의 어둠이 지나가고 다시 불이 켜졌다. 그 짧은 틈에서 사람들의 숨이 멈췄다. 그때였다. 강당 뒤쪽 출입문이 조용히 열렸다. 바람이 스쳐 지나갔다. 겨울의 차가운 공기가 강당 안으로 한 줌 들어오자 몇몇 어르신이 동시에 어깨를 움츠렸다. 그리고 그 바람과 함께 낯선 발자국 소리가 바닥을 가볍게 두드리며 다가왔다. 처음에는 누구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모자와 마스크, 목도리로 얼굴 대부분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키도 그리 크지 않았고 몸집도 날씬했다. 그저 직원 한 명이 늦게 들어오는 줄 알았다. 하지만 그가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살짝 든 순간 강당 한쪽에서 작은 탄성이 터졌다. 어머?
그 다음은 도미노였다. 설마, 저 사람, 아니야, 그럴 리가. 그는 잠시 망설였다. 마치 지금 여기서 내가 드러나도 되는가를 스스로에게 묻는 듯했다. 그리고 조용히 마스크를 내렸다. 그 순간 강당은 숨을 삼켰다. 정동원. 텔레비전 속에서 늘 밝게 웃던 얼굴이 오늘만큼은 웃지 않았다. 오히려 어딘가 굳어 있었다. 눈빛에는 무대 위의 여유가 아니라 현실의 무게가 담겨 있었다. 그는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를 잠시 듣다가 손바닥을 살짝 들어 조용히 제지했다. 큰 소리 내면 어르신들 놀라시잖아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다. 그 말 한마디에 강당의 소음이 서서히 가라앉았다. 놀라움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모두가 무언의 합의를 한 듯 숨을 죽였다. 정동원은 무대 쪽으로 걸어가다가 맨 앞줄에 휠체어를 탄 정화를 보았다. 그는 그 자리에서 발을 멈췄다. 정화의 눈이 커졌다. 입술이 떨렸다. 그녀는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이름을 다시 불러야 하는 사람처럼 간신히 목소리를 꺼냈다. 동원아? 정동원의 얼굴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천천히 정화에게 다가갔다. 할머니, 제가 왔어요. 정동원은 무릎을 굽혀 정화의 눈높이에 맞췄다. 어린 시절과 달리 이제는 어른의 선이 잡힌 얼굴이었지만 정화는 그 눈을 보는 순간 확신했다. 그 아이는 변했지만 그 눈빛은 변하지 않았다. 할머니, 저 왔어요. 정화는 손을 들어 정동원의 얼굴을 만지려다 멈칫했다. 마치 꿈이 깨질까봐, 손끝이 닿는 순간 이 모든 것이 사라질까봐. 진짜 너니? 정동원은 작게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기쁨이라기보다 참아온 감정의 틈새에서 새어나오는 것 같았다. 네, 진짜예요. 정화는 그제야 손끝으로 그의 뺨을 살짝 눌렀다. 차가운 공기를 맞고 들어왔는지 피부가 조금 차가웠다. 그 감촉이 현실임을 증명하자 정화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다. 왜 이제 왔니? 미안해요. 정동원은 그 말밖에 하지 못했다. 미안하다는 말 하나에 강당의 공기가 더 무거워졌다. 사람들은 깜짝 방문이라는 단어가 원래 이렇게 울릴 수 있음을 처음 알았다. 어떤 방문은 기쁨보다 먼저 미안함과 사과를 꺼내게 한다. 그때 행사 담당 팀장 은지가 급히 무대 위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는 목이 마른 듯 침을 삼키고 애써 또렷한 목소리를 냈다. 여러분, 오늘 특별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정동원 씨가 여러분께 직접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박수가 터질 줄 알았다. 하지만 강당은 잠깐 침묵했다. 박수는 환영일 때 가장 잘 나오지만 지금은 모두가 감정의 정체를 모르는 상태였다. 환영인지, 놀람인지, 아니면 어떤 예감인지. 정동원은 마이크를 받지 않았다. 대신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다. 종이는 2번 접혀 있었고 손끝에 잔뜩 힘이 들어가 있었다. 노래는 조금 이따가 할게요.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종이를 펼쳤다. 오늘은 제가 직접 쓴 편지를 먼저 읽고 싶어요. 손글씨가 흔들린 이유. 정동원이 읽기 시작하자 강당은 완전히 조용해졌다. 그의 목소리는 텔레비전에서 듣던 것보다 더 낮고 더 거칠었다. 마치 목 깊은 곳에 오래 쌓아둔 말을 하나씩 꺼내는 사람처럼. 안녕하세요, 어르신들. 저는 정동원입니다. 첫 문장은 평범했다. 그러나 2번째 문장에서 사람들의 표정이 바뀌었다. 저는 오늘 감사보다 사과를 먼저 드리러 왔습니다. 정화의 손이 담요 위에서 움찔 떨렸다. 사과라는 단어가 그녀의 가슴을 정확히 찔렀다. 그녀는 그 단어를 이미 몇 년 동안 기다려왔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동시에 그 단어를 듣는 게 두려웠을지도 모른다. 사과는 과거를 다시 꺼내기 때문이다. 정동원은 편지를 이어갔다. 저는 어린 나이에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사랑을 받는 동안 저는 어떤 분들의 사랑을 제대로 돌려드리지 못했습니다. 그의 손이 조금 떨렸다.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마이크에 잡혔다. 제가 어렸을 때
어떤 요양원에서 작은 공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 할머니가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너는 노래할 때 제일 빛난다고. 그리고 언젠가 힘들면 여기로 와도 된다고. 정화의 눈이 크게 뜨였다. 그녀는 그 말을 했다. 그녀가 아주 오래전에. 정동원은 잠시 말을 멈췄다.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다음 문장을 읽었다. 저는 그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강당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제가 바쁘다는 이유로, 제가 두렵다는 이유로, 제가 어른이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날은 그 할머니가 보낸 편지를 읽지도 못한 채 서랍에 넣었습니다. 정화가 품고 있던 작은 종이봉투가 부들부들 떨렸다. 그녀는 그 봉투를 더 꼭 쥐었다. 정동원은 편지를 읽으며 고개를 들지 않았다. 마치 누군가의 눈을 마주하면 자신이 무너질 것 같아서. 그런데 얼마 전 제게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그 순간 강당은 이상할 만큼 차가워졌다.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그 편지의 내용이 무엇인지 짐작했다. 편지가 도착하는 이야기는 언제나 두 갈래다. 기쁜 소식이거나 아니면 너무 늦은 소식이거나. 정동원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말했다. 그 편지는 제가 미처 답장하지 못했던 그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였습니다.